50인 미만 기업의 절규, 이러다 폭삭 망한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 2024년 1월 27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금 적용이 되려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3개월 남았나요? 오늘이 10월 23일이니까 3개월 남았네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0인 미만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요, 이거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2021년 1월 27일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이 됐거든요.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이죠. 내년 1월 27일에 50인 미만이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은 현재까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은. 문제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진짜 무섭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요. 형벌이 무조건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이 아니라 무조건 1년을 살아야 돼요. 무조건 1년을 살아야 돼요. 게다가 벌금은요, 개인한테는 10억 원 이하, 법인한테는 50억 원 이하예요. 여러분 50인 미만 기업이 만약에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기업은 망한다. 왜 망하느냐?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가보면요, 중소기업 사장님이 뭐 다 합니다. 다 해요. 중소기업 사장님이 사장도 하고요, 마케팅도 하고요, 회계도 담당하고요, 생산도 담당하고요, 심지어 조달도 담당합니다.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해요. 그런데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1년 이상 징역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 기업은 살아남을까요? 말하면 잔소리죠. 영업할 사람이 없는데요. 생산할 사람이 없는데요. 종업원만 쭉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년 이상 징역을 받았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사망사고 안 나게 하면 되잖아. 여러분 세상에 말입니다. 그런 완전한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비행기도 안 떨어져야 되고 자동차 사고도 안 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예방 차원에서 계속 예산을 붓고 교육하고 그러면서 기업의 안전을 더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막상 사고가 나서 너 1년 이상 징역이야, 너 10억 원 이하 벌금이야, 법인도 50억 원 이하 벌금 내. 여러분 설령 말입니다. 형벌이 1년 이상 징역인데 1년만 살고 나왔는데 기업을 어떻게 하든 꾸려가려고 해본다고 치더라도요, 벌금을 10억 이하, 법인까지 내야 돼요. 개인 법인이 다 내야 돼요. 그러면 버텨낼까요? 못 냅니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다치거나 질병이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치거나 질병이 걸려도 이것은 7년 이하 징역입니다. 7년 이하 징역이니까 이거는 뭐 적게 나올 수도 있겠죠. 벌금은 1억 원 이하 벌금이고요. 그것도 다치거나 질병이 걸릴 경우도 강하죠. 그러나 7년 이하 징역이니까 이하니까 뭐 3개월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무조건 1년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처벌 중심의
예, 너는 나쁜 놈 하면서 예, 형벌을 가하는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행을 했더니 좋아졌느냐? 여러분 좋아졌을까요? 좋아졌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좋아진 게 없어요. 좋아진 게. 2022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 말입니다. 예, 사망사고는요. 똑같아요. 18.3%가 늘어났습니다. 388명이 예, 459명이 됐습니다. 지금 2021년에서 2022년 325명이 388명이 된 거나 예, 2020년 265명이 325명이 된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 이게 강하게 처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예, 서로 안전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것도 산업안전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산업안전법이 있어요. 그 산업안전법 기반하에서 이게 사고가 안 나게끔 예방 중심의 예, 법률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50인 미만 기업들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이 50인 미만 기업들 이대로 가면 다 죽어요. 지금까지 보세요. 2019년에는요. 대표자 처벌을 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법 적용, 산업안전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에요. 이건 1년 이상의 징역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집행유예로 나와서 사장을 계속 영위하면서 경영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18년에 12명, 2019년에 95명, 2022년에 69명, 2021년에 2명 이렇게 예, 처벌을 받기는 했어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앞으로 예, 대표자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됐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 될 거다. 대표이사가 실형선고를 받으면 기업은 무너진다. 34.6%예요. 중대재해 예방 비용도 부담이 엄청나다. 왜냐? 50인 기업에서 말입니다. 안전관리인을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 안전관리사들 도입하기도 어렵고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어요. 예. 중대재해 예방을 한다고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사람이라도 양성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24.6%예요. 정보도 없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20.1%.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뜻이에요. 게다가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15.2%.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우리 기업을 진짜 우습게 하는구나. 우리 기업은 결국 대한민국의 핵심 자산이요. 핵심 동력인데 이들은 예, 쉽게 말하면 예, 동네북이 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저같이 말입니다. 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기업인들이 기가 살아나야 돼요. 기업인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기업인들이 예, 활력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지 구두에 밑창이 다 닳도록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닙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정부가 법으로 막냐 이거죠. 저는 처벌 중심의 이 정책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경영학 박사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처벌 중심보다는 예방 중심. 물론 예방 중심이 돈이 많이 들어요. 예, 처벌 중심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처벌 중심으로 했는데 그게 예, 시장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면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시행해서 이미 기업인들은
바지 사장을 내세운다 이야기할 정도로 산업재해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벌벌벌벌 떤다니까요. 제발 경제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게 경제입니다. 이게 경제예요. 왜 민생 말로만 합니까? 전부 다. 제발 민생 말로만 하지 말고 현장을 둘러보세요. 현장을 둘러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구속이 되면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 일자리 다 잃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데 어느 누구도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가지고 여러분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거 못 보셨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